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대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2019년 6월 4일 날 치러졌던 6월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이 90점으로 고정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난이도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알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웠던 7문제의 오답률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표는 올해 6월, 그러니까 우리가 19년이니까 19년 6월, 그 다음에 그거는 작년 6월, 18년 6월, 그 다음에 19학년도 수능, 그 다음에 18학년도 수능, 이렇게 네 가지 시험에 오답률이 높은 7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시면 올해의 1번부터 7위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는 오답률이 70%가 넘네요. 그죠? 여기까지가 70% 선이고요. 그 다음에 2위부터 5위까지, 여기까지가 60% 선이네요. 맞죠? 근데 작년 6월 모의고사의 오답률을 한번 보시면 70%가 어디까지입니까? 6위까지도 70%입니다. 그리고 32번은 69%니까 사실상 69.6이니까 이거는 사실상 70%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전체가 7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수능, 19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70%가 여기까지 4위까지가 70%였고요. 그 다음에 62%까지도 여기서 좀 60%가 넘네요. 그죠? 그 다음 재작년 수능은 1번이 여기까지가 70%, 그 다음에 2위부터 7위까지가 여기가 6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걸로 뭐를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재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즉 90점 이상 받은 학생이 몇 프로냐? 10%였어요. 10%. 10%. 근데 작년 같은 수능, 어려웠던 수능이었죠. 그죠? 어려웠던 수능이었죠? 여기는 1등급에 해당하는 우리 학생이 5.3%밖에 안 됩니다. 5.3%면 여러분 뭐 어차피 상대평가 1등급인 4%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등급이 대략 한 15% 정도. 그 다음에 여기 2등급이 80점. 대략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자면 작년 6월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오답률이 더 높으니까 5.3%보다 더 안 나왔겠죠. 그래서 1등급이 뭐 4% 이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그 다음 올해 수능 올해 6월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뭐랑 비슷합니까? 여기는 재작년 수능하고 비슷하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런 걸로 유추해 봤을 때 올해 6월 모의평가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무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문제들이 어려웠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문제는 60%가 넘는 1위부터 5위까지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60%, 오답률이 60% 이상인 문제를 고난도 문제라고 하고요. 그러한 60% 이상의 문제를 맞춰야 사실은 1등급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듣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이 1등급이 안 된다, 아니면 85점 점수가 안 된다 하시는 학생들은 사실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문제를 그렇게 고민해하면서 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를 자기가 완벽히 숙지하고 완벽히 내가 틀린 문제가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1번 문제, 1위 문제인 34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4번입니다. 34번은 몇 프로였냐? 오답률이 아까 75%에 해당하는 문제였죠. 그죠? 빈칸 찾기네요. 보겠습니다. 모든 황금률은 뭐하지 않다, 똑같지 않다. 두 가지 종류가 emerge, 나타났다. 두 가지 종류. 첫 번째, 부정적인 것은 뭐 instruct, restrain이니까 제한, 그죠? 하지 말라는 거지, 그치?를 지시한답니다. 너 그 행동 하지 마. 자, B, 파는 우리가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encourage intervention이니까 적극적으로 뭐 한다니까 행동에 개입한답니다. 무슨 말이야? A는 다시 set a baseline 즉 기준선을 설정해요. 근데 뭐 하지 않은 피해를 일으키지 않을 최소한의 기준선을 설정해요. 응? 그러니까 이 선을 정해놓고 이 선을 넘는 행동을 하면 하지마 이렇게 제한을 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못하게 하니까 부정적인 판. 그 다음에 자 긍정적인 것은 포인트 가리킵니다. 뭘 가리키냐면 뭔가 열망하고 그죠? 이상화된 beneficent behavior이니까 선행 이런 행동을 해야 돼. 그럼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니까 positive라고 했나 봐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대요. 근데 얘들이 이러한 규칙들의 얘들이 너무 abound 너무 많아. 그래서 too many to list 뭐기에 작성하기에 너무 많아서 투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어떻게? exhaustively 상세하게 그쵸? 남김없이 작성하기에는 너무 많아. 그래서 here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 예로 뭐 하도록 하자? 충분하도록 하자. 해요. 동사예요. let 사역동사, 명사, 동사 원형 그죠? 동사 원형, 목적 보호네 그지? 오케이. 충분하도록 하자. 첫 번째 예는 뭐냐? do not 여기가 동사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건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 사실은 목적어입니다. 지금 앞으로 도치된 겁니다. 그럼 뭐야? do not do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뭐를? What is hateful to you? 너한테 뭐 하지 않은 것? 싫은 것. 그러니까 네가 싫은 것 누구한테 하지 마라? 남한테 하지 마라. 응? 그리고 love 사랑해라. another 다른 사람들을 마치 뭐처럼? 너 자신처럼. 너 자신처럼 남을 사랑해라. 그럼 이거는 행동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긍정적인 판에 대한 예고요. 그 다음에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행동을 하지 마라니까 얘는 뭐에 대한 예죠? 우리 A에 해당하는 예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내용은 황금률은 몇 가지가 있다? A와 B가 있다. A는 행동을 뭐 하도록 하고요? 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네요. 맞죠? 그 다음 자, 이 두 개의 버전 모두 insist on 주장한다. 뭐? 다른 사람을 돌보도록 주장한다. A든 B든 어쨌든 남을 도와라. 남을 그죠? 남을 위한 행동들이죠, 그렇죠? Whether through act of omission 이게 omission의 생략이잖아요. 그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행동을 안 하는 거니까 얘는 A. 그럼 A를 통해서든 예를 들어서 피해를 가하지 않는 거 또는 act of commission 이게 행함이에요, 행함. 그럼 행동을 행함으로써 그럼 이거는 긍정적인 파이네요, 그죠? 그럼 어쨌든 A든 B든 누구를 위한 거야? 다 care for other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야.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빈칸 문장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황금률들이 encourage 권장할지라도 뭐를 그 행동하는 사람이 뭐 하도록 to care for 신경 쓰도록 돌보도록 누구를 on other이니까 누구? 타자 그치? 그럼 타자를 돌보도록 권장하지만 걔네들은 또 삐리리하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은 어떤 내용입니까? 앞부분에 있는 내용에 대한 요약이죠, 그죠? 앞부분에 있는 내용의 요약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빈칸에 해당하는 내용의 사실이 앞부분에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그럼 얘는 무슨 내용이야? 앞에 나올 새로운 사실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그럼 새로운 사실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어디? 밑에 있죠, 그죠? 밑에. 그럼 우리가 포인트는 뭐 이 문제를 해결하는 포인트가 뭐냐? 사실은 내용 정리는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뭐 A, B 종류가 있고 이런 거야. 근데 A와 B 둘 다 누구를? 타인을 신경 쓰는 거야. 타인을 돌보는 거야. 이게 다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있는 빈칸이 원하는 내용은 앞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 뒤에 있다. 이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앞부분에 없는 새로운 사실이 뭔가 우리 뒤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뭐냐? displacement가 뭐냐? place가 뭡니까? 동사로 위치시키다라는 뜻이죠. 그쵸? 그럼 displacement니까 어떻게 이렇게 멀리 버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의도적으로 버려버리는 거래요. 뭐에? concern, 걱정, 관심을 어디로? 멀리, away, 멀리, from 뭐로부터? ego, 자아로부터 멀리 두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remain이 동사네. 여전히 남아있다. 어떻게? 부분적으로 self-referential이니까 자신을 가리키는. 그죠? 자신을 가리키는 쪽으로 남아있다. 다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남을 위해 행동하기 위해서 누구에 대한 관심을, 우리에 대한 걱정과 관심을 멀리 떼어 놓았어요. 왜? 남이 먼저니까. 그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다고요? 우리를 가리키는, 즉 쉽게 생각하면 자아에 대한 내용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새로운 사라지죠. 그럼 이게 들어가야지 여기. 자아, 남아있다. 들어가야 되죠. 그쵸? 그 다음 both negative and positive version 둘 다 invoke가 동사네요. invoke A as B. 뭐냐? A를 B로 여기다. 그러면은 ego, 자아를 또 자아 나옵니다. 그쵸? 자아를 뭐로써? fundamental, 그러니까 근본적인 measure. 측정 도구로서 여긴데요. 근데 이 측정 도구로 행동들이 어떻게 돼요? evaluated, 평가돼요. 다시 행동들이 평가되는 근본적인 측정 도구로 여긴다. 뭐를? 자아를. 그러면 우리가 남을 위해 행동할 때 우리에 대한 관심을 멀리 떼어 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 대한 게 자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돼 있다? 남아있다. 이거네. 그러면 한번 볼게요. 한글로. 자신, 자아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자신 자아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이 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다. 완전히 다 버린 건 아니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자, 그럼 보기를 볼까요? 이런 거랑 해당하는 게 어떤 보기가 있나? 자, do not lead. 이끌지 마라. self, 자신을 뭐 하도록? act on concern for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한 걱정, 관심에 행동하도록. 이건 뭐 갑자기 왜 내가 행동하지 마라. 이거 아니잖아. 그지? 그 다음 reveal, 드러낸다. 뭐를? inner contradiction이니까 이거는 모순을 뭐해? 두 가지 버전의 모순. 두 가지 버전의 모순? 무슨 말이야? 그 다음에 fail to serve, 제공하는 데 실패한다. 뭐로서? 하나의 가이드로서. 뭐 할 때? 뭐에 마주했을 때?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졌을 때. 도덕적인 딜레마에 뭐 없었잖아. 제거. 그 다음 do not require, 요구하진 않는다. abandon, 버리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뭐를? 자기에 대한 concern, 걱정과 관심을 모두 버리는 걸 요구하지 않는다. 여기 들어가 있네.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 남아있다. 버리는 걸 요구하지 않는다. 되시죠? 그죠? 4번 가능성 있네. hardly, 이거는 부정이니까 세모 칩니다. 고려하지 않는다. 뭐를?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혜택을 고려하지 않는다. 갑자기 사회적 상호작용? 이름만 없었잖아. 그럼 정답이 몇 번밖에 없습니까? 4번밖에 없겠죠. 그쵸? 75%의 오답률 치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학생들이 일단 빈칸 뒤에 있는 문제를 풀 때 보면 일단 겁을 먹고 시작하니까, 그리고 시간도 많이 없고,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도 오답률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내용 흐름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자, 30번. 30번이 아까 오답률 어떻게 됐죠? 30번이 오답률이 68%. 자, 30번은 오답률이 68%였답니다. 근데 30번 같은 문제는 사실상 여러분 뭐죠? EBS 교재에 있는 문항이죠. 그쵸? 더군다나 뭐 거의 변형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EBS 교재를 공부를 충실히 한 학생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인식이죠. 그쵸? 인식. 근데 뭐에 대한 인식이냐? 누군가가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해.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provide, 제공한답니다. 필수적인 incentive니까 이거 동기죠. 그죠? 동기. 뭐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그치? 자아 성찰의 동기를 제공하는데 뭐 하지 못하면? 내가 신임을 받지 못하면. 자, 얘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인데 어떤 직원이냐? 깨달은 직원이야. 뭘 깨달아? 그녀가 뭐 하고 있어? 지금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어. 누구로부터?
그녀의 동료로부터. 그치? 근데 뭐에 대한 거냐면 공유된 responsibilities, 그러니까 책임감, 그러니까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쵸? 일에서 할 일에 대해서 신임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걸 뭐한 깨달은 누구? employee, 동료는, 아니 직원은 여기 있다. 동사 might. 동사 identify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삽입이고 뭘 통해서? 성찰을 통해서 뭐 할지 몰라? identify 확인할지 몰라. 뭐를? areas, 그러니까 어떤 영역을. 근데 여기는 어떤 영역이냐? 응? 그녀가 뭐 했던?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실망시켰던, let down, 실망시키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켰던 그 공간. 응? 내가 언제 실망시켰지? 또 그녀가 뭐 했던? fail to follow through on previous commitment. follow through가 이게 뭐 따라가다 정도 되니까 해내가다. 그러면은 어떠한 이전의 헌신,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따라가는 걸 실패한 거, 업무를 잘 처리하지 못한 거가 어디지? 하고 확인하게 된다는 거야. 쉽죠? 나 지금 다른 사람부터 신뢰받지 못하구나. 그러면 자아 성찰에 대한 동기가 생긴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는 realize는 뭐랑 갖다 보면 돼? awareness하고 갖다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깨달아야지.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의 불신은 그녀에 대한 불신은 그러면 forbidd가 금지하다잖아요. 그죠? 금지합니다. 그녀가 perform, 수행하는 걸 금지한대. perform her share, 일, 그죠? duties, 의무의 share니까 쉽게 하면 일로 갑시다. 그녀가 일을 수행하는 걸 금지한대.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냐? makes her, 그녀를 더 어떻게 만들어줄? 가치 있게 만들어줄 방식으로 their trust, 그들의 믿음에 가치가 있는 방식으로 일을 수행하는 걸 금지시킨다고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아 성찰한다 그랬죠. 자아 성찰한다는 말은 자기가 잘못된 점을 찾아서 어떻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점을 고쳐서, 그쵸? 다시 어떻게 하도록? 남들한테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행동한다는 거죠. 그쵸? 그럼 남들한테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행동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럼 2번이 틀렸네. 2번. 그쵸? 그래서 여기다는 뭐 encourage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죠? 뭐만 잘 해내면, 주제만 잘 파악해내면, 뭐 내가 지금 신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은 자아 성찰에 대한 필수적인 동기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한 직원이 내가 지금 신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걸 깨달으면 뭐 하게 된다? 자아 성찰을 하게 된다. 내가 뭐 잘못했지? 깨닫게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게 만든다는 겁니까? 좀 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일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야죠. 그쵸? 그래서 2번이 잘못됐네요. 오케이. 그 다음 29번입니다. 29번은 여러분 문법입니다. 문법 참 어렵죠, 여러분. 네. 45문제 중에 이게 문법 한 문제 때문에 문법 공부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 문법이 나오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정말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자주 나오는 문법 위주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도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문법 문제를 푸는 컨텐츠를 한번 올려볼까 준비 중입니다. 나중에 참고해 주시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appeal, 이게 뜻이 뭐냐면 appeal, 이게 뭐냐면 어필하다. 우리만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심판한테 어필하다, 항의하다. 그쵸? 또 그래서 어떤 뜻이 있냐? 매력을 어필하다 할 때도 어필이잖아요. 그래서 매력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어필링이. 그럼 이렇게 보세요. find가 동사, 대미, 명사, 목적어죠. 그쵸? 그러면 find가 자주 쓰이는 형식이네요. 명사, 목적어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형용사 오는 거죠. 이렇게 목적보어. 응? 이해되죠? 자, 이럴 때 이렇게 넘어가네. 분사 문제네. 분사 문제의 ing는 이런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 능동으로 생각해보고. ing의 pp는 뭐다? 수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em이 뭡니까? them이 Wishing with time to like thing, all them, and find them. 여기 있네. things네. 물건들을 더욱 뭐하게 만든다는 거야? 매력적으로 여긴다는 거잖아요. find가 여긴다. 그럼 이렇게 봐야 돼. 누구를 주어로 생각해서 여기 있는 목적어를 appeal이라는 동사의 주어처럼 해석해서 해석만 주어처럼 해석해서
여기 있는 물건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끄는 거죠. 그쵸? 그럼 물건이 다른 사람을 끄는 거잖아. 이렇게. 물건이 그 사람한테 어필하는 거잖아. 뭐 하도록? 사도록. 그쵸? 현혹되도록. 그러면 물건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는 거니까 능동. 그래서 ing가 맞아요. 이해돼요? 다시 분사 문제가 나온다. 즉 ing냐 pp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뭘 찾아서 의미상 해당하는 주어를 찾아서 그 주어가 하면 ing 능동, 그 주어가 당하면 수동입니다. 아셨죠?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진짜 주어를 갖다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의미상 주어인 댐을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 이해되셨죠? 오케이. 다음 2번 갑니다. 2번은 앞에 and가 있으니까 병렬 구조를 확인해 보라는 거구나. 근데 애들 겉보기 얘가 else 있으니까 여기 else 없네, 틀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들을 수 있답니다. 노래를 라디오에서 for the first time이니까 첫 번째. 그치? 근데 얘는 뭐한데? 우리의 관심을 끈대. 그럼 얘는 송을 꾸미겠네. 오케이? 그럼 우리의 관심을 끄는 노래를 처음으로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대. 그리고 우리가 그거 괜찮은데? 좋은데? 라고 결정할 수 있대. 그러면 우리가 좋아해야지 결정하는 성? 아니죠. 그럼 뭐랑 연결되죠? 들을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죠. 그쵸? 그럼 hear 동사원형이니까 decide도 동사원형? 오케이. 3번. 자, what입니다. what은 이렇게 기억하셔죠. what은 무슨 절이지만 명사절이지만 안에가 어떻게 돼 있다? 미완성돼 있다. 일반적으로 명사절이라 그러면 안에가 완성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what은 특징이 뭐다? 미완성이다. 그럼 볼까요? 일단 what 앞에 not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동사 뒤니까 목적어, 그럼 목적어니까 명사절 맞죠? 명사절 맞네요. 그럼 안에가 완성인가 미완성인가 봅시다. 피아노와 드럼이 하고 있는 것. 여기 목적어가 없네요. 그쵸?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럼 목적어 없으니까 what도 오케이. 그 다음 스페셜 하모니, 특별한 하모니가 나타난다. 그럼 이 that은 뭐예요? 이 that은 뭐죠, 여러분? 이 that은 동사 뒤에 있으니까 목적어인가요? 아니죠. 이 that은 그 전에 우리가 뭐 했던 놓쳤던 하모니에서 하모니를 꾸미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emerge라는 동사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자동사예요, 자동사. 자동사라는 건 뒤에 목적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동사야라는 얘기는 또다시 수동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 하모니가 지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는 거니까 수동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merge 그냥 동사 자체는. 왜? 무슨 동사기 때문에? 자동사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대절이 동사 뒤에 있다고 목적어 명사절이 아닌 이유가 첫 번째는 안에가 미완성이잖아요. 여기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쵸? 두 번째, emerge라는 동사는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명사를 아예 가질 수가 없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쓰인 거구나? 앞에 있는 하모니를 꾸미는 목적어 관계대명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5번. 이거는 구문이 더비교급하고 합쳐진 거죠. 더비더비. 그러면 여러분 이 표현, 이 정답을 맞춘 학생들은 아마 이 표현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It takes 시간 to 동사원형. 들어본 적 있죠? It takes 시간 to 부정사. to 부정사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그래서 여기서 it을 뭐 가주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비인칭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that이라고 하는 거면 that이 하는 역할이 있어야지. 접속사든지 아니면은 지시 형용사든지 지시 대명사든지 뭐 있어야 되는데 아무 역할 없이 가만히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구문이 어떻게 돼 있냐? 더 멀수록 to가 알겠네. To reveal to us 우리에게 세부사항 모든 세부사항을 밝히는 것이 오래 걸릴수록 이해돼요? 근데 누가? 이거는 의미상의 주어 예술작품이 그 예술작품의 모든 세부사항을 우리한테 밝히는 게 더 오래 걸릴수록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시 아니라 뭐다? 이시다.
요거는 조금 세부상 표현 관련된 어법이라 요거는 여러분 뭐 틀려도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말고 내가 아까 1번부터 4번까지 했던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1번하고 4번 중에 혹시 제가 다른 걸 찍어서 틀렸다면 꼭 복습하시고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3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내용이 어려워요. 그러면 내용이 어려울수록 어떻게 가야 되냐? 내용이 어려울수록 이렇게 큰 줄기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큰 줄기를 따라가고 보기를 잘 봐야 돼. 보기를. 오히려 내용이 어려우면 보기가 쉽기 때문에 보기를 가지고 오히려 그 큰 줄기와 맞는 걸 찾으면 정답을 맞출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럼 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기서 해야 되는 내용은 이거예요. Dematerialization 뭐냐? 비물질화. 메트럴이 뭡니까? 메트럴 이게 물질, 뭐 재료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근데 라이즈가 붙었으니까 재료화, 물질화. 근데 제이션, 잠깐만 다시 materialize 하면 물질화시키다, 재료화시키다, 뭔가 물질로 만들다. 근데 ation이 붙었으니까 다시 명사형. 그래서 물질화, 재료화. 근데 뭐가 붙었으니까? D가 붙었으니까 비물질화예요. 근데 이 비물질화라는 게 뭐냐? 이게네. migration 이게 뭐예요? change, 변화의 의미잖아요. 그럼 뭐에서 뭘로 변한다는 거야? 상품이 서비스로 변한대. 그러면 상품이라는 물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지고 서비스가 되는 거야. 이해돼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서비스의 어떤 특징이라 그래 지금? liquid라 그러지. 유동적인 성질. 응? 유동적인 성질은 뭘 의미하냐면 뭐 할 필요가 없다. bound to other에 속하다. 그러니까 물질에 속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물질에 속할 필요가 없다. 어떤 특정한 그 물리적인 뭔가 물체에 속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서비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잡을 수 있나요? 없죠, 그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디지털 상품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래. 또 이러한 이유인데 어떤 이유냐? 심지어 이러한 solid 고체의 physical 물리적인 물체, 예를 들어 소다캔 같은 경우가 뭐 할 수 있는 거? 더욱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올 수 있는 이유. 뭐 하면서 inhabiting less material 이니까 다시 A에서 B로 바뀐 거지 지금. B지 그러면 물질이 줄어들므로써 갖고 있던 물질을 줄어들므로써 뭔가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heavy items 이게 A가 뭐 하게 되느냐 대체되기 때문이야. 뭐로? B로 대체되기 때문이야.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용이 뭐밖에 없어요? 뭐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만 뭐다? 비물질하다. 근데 비물질화는 A에서 B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프로덕트니까 상품이 서비스로 바뀌고 그죠? 소다캔이 약간 어떻게 됐어? less, weight less 무게가 줄어든다잖아. 무게가 없다고? 이렇게 된대요. 끝. 그 다음 tangible 뜻이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죠. 그쵸? 만질 수 있는 뭔가 실체가 있는 이런 뜻이겠죠. 그쵸? 그럼 얘는 A지. 물질이 또 어떻게 된대? 대체된대. 뭐로? intangible로. 만질 수 없는 것으로. A에서 뭘로 대체된대? B로 대체된대. 근데 B라는 게 뭐가 있냐면 디자인, 그 다음에 혁신적인 처리 과정, 그 다음에 스마트 칩 이런 거 온라인 커넥티비티니까 온라인 연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로 다 바뀐대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가 알루미늄 아툼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한대. A에서 B로 바뀌어서 B가 더 많은 것들을 한대. 끝. 그지? soft things 이게 like intelligence는 뭡니까 여러분? 지능이죠. 그럼 지능은 A에 해당해요? B에 해당해요? 여러분 지능 만질 수 있어요? B죠? 그러면 지능과 같은 soft things는 embedded 어디에로 들어가 버리냐면 어디에 속하냐면 hard thing으로 속해 버린대요.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같은 데에 뭔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보세요. hard things가 A가 어떻게 되냐면 소프트웨어처럼 된대요. 그죠? 행동한대요. 똑같아요. A 안에 B가 들어가서
hard thing, 이건 물체에 soft things가 들어가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마치 A가 B인 것처럼 된대요. 응? 그러면 material goods니까 이거는 상품이잖아. 상품. 물질화된 상품은 근데 여기가 이렇게 꾸미네. 이렇게. with bits. 아까 bits가 뭐였냐면 여러분, bits 이게 왜 아까 b였지? 기본적인 단위, 뭐 정보를 기억하는 기본적인 단위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들어간 A는 마치 뭐처럼 행동한다? 마치 이것처럼 행동한다. 앞에 있는 문장 다시 보세요. embedded into랑 뭐랑 합쳐진 거냐? 지금 infuse랑 합쳐진 거야. 아, 오케이. 같은 뜻인 거야, 이렇게. 똑같아. A 안에 뭐를 삽입해? B를 삽입하면 요 A가 마치 뭐처럼 행동한다? B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 똑같아. B가 들어간 A는 마치 뭐처럼 행동한다? B처럼 행동한다. 이해됐죠? 큰 줄기 이해돼요? A에서 B로 바뀐다. B가 더 많은 일을 한다. 끝.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였어? 똑같은 문장이야. A 안에 B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 behave, 행동한다. 어떻게 더? software, B같이. 그럼 똑같잖아. behave랑 act랑 똑같잖아. 이렇게. 그럼 뭐가 또 infuse, embed 똑같잖아. 그럼 A 똑같잖아. hard thing에 뭐가 들어가면 embedded 되면 뭐가? software, B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 어떻게 행동한다? behave more like software, B처럼 행동한다. 다 같은 말이네요. 그쵸? 보기를 한번 볼게요. A는 마치 뭐인 것처럼? B인 것처럼 행동한다. 1번 정답이네. 그치? A는 모든 디지털 상품으로 교체된다. 왜 갑자기 디지털 상품 왜? 그치? 하드웨어는 A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서바이브가 여러분 목적어가 생기면 뭐뭐를 이겨내고 살아남다예요. 그럼 이건 아예 정반대죠. 그렇죠? 서바이브 때문에 안 되네. 4번 디지털 서비스들은 이용 가능할 수도 왜 갑자기 이용 가능하다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좋은 건데. 5번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하고 충돌한다? 충돌한다 하면 안 되지. 똑같네 이게. A가 마치 뭐인 것처럼 B처럼 행동한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내용이 어려울수록 큰 줄기 따라를 흘러가고 그 다음에 오히려 보기가 쉬우니까 보기를 가지고 거꾸로 한번 이렇게 유추해봐라. 오케이. 다음 41번, 42번 장문인데요 여러분 내용이 좀 어려웠죠 그죠? 여러 뭐 다른 말도 좀 많았고 그래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41, 42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사실은 여기 우리가 주제를 파악해서 41번을 맞추고 그죠? 어휘를 해당해서 해석해서 42번을 맞추잖아요. 그죠? 근데 첫 번째 단락을 읽고 41번 문제를 맞춘 다음에 사실은 어휘에 해당하는 건 크게 주제랑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해석을 꼼꼼하게 잘 해보셔야 돼요. 이거 42번을 맞추려면.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42번 풀기가 얼마나 귀찮아. 왜? 만약에 정답이 A, B, C, D, E, 5번이면 다 읽어야 되잖아. 그치? 이 긴 거를.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많이 틀렸 것 같아요. 거의 42번 잘 열심히까지 안 풀더라고요. 1등급이 아닌 이상은.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42번.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하진 않았어. 뭐라고? 모든 인간이 허락되어야 한다고. 뭐 하도록? 정치 활동에 참여하도록 생각하진 않았어. 예를 들어서 그의 시스템에서는 정치 시스템에서는 여성과 노예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완전히 어떻게 됐어? 배제됐어. 맞지? Not excluded from the right 권리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다스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스릴 권리로부터 배제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뭔 아이디어? 정치라는 게 특별한 집단 활동이다. 근데 이거는 directed, 그러니까 이끌려 어디로 향해. 그치? 근데 뭐로? certain 특정한 우리의 공통의 목적으로
그리고 목적과 이거 and도 있건데 and도 목적인데 목표 목적 오케이 목표 목적 오케이 할게요. 얘가 목표 얘가 목적 목표와 목적까지 이렇게 먹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적인 사상은 근데 어떤 기본 사상? 어떤 특정한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같이 집단적인 활동이라는 거. 뭐가? 정치가. 응? 그렇다는 건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울린다. 우리의 마음을 공명한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쓰인다. 그렇죠? 이런 아이디어가 여전히 해당한다. 오늘날에도 해당한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지만 목적이라는 게 뭐냐? 정치라는 건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집단 행동을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특정한 목적이란 뭐냐? 내용의 흐름 지금 그래서 많은 사상가들은 그리고 정치적인 유명인들은 since the ancient, 그러니까 ancient니까 고대 이후로 계속해서 개발해 왔어요. 만들어 왔어. 뭐를? 다양한 다른 아이디어들. 뭐에 대해서? 그 목표에 대한. 근데 어떤 목표냐? 정치가 할 수 있거나 성취할 수 있거나 성취해야만 하는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해 왔대요. 다시 내용이 별거 없는 거. 아리스토텔레스 뭐 일단 집어치우고 우리가 정치 활동이라는 거는 특정 목적을 위한 우리의 집단 활동인데 그러면 그 특정 활동이라는 건 뭐냐? 근데 특정 활동이라는 거에 자체에 대해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많이 연구를 해왔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집단적으로 행동을 해서 얻어야 할 목적은 무엇이지? 그지? 이러한 접근이 바로 뭐냐면 이거야. political moralism이야. 정치적 도덕주의, 정치적 도덕주의. 그럼 이 글은 뭐구나. 정치적 도덕주의. 요거야. 요게 뭐야 이거. 이게 소재고 이게 제목이네요. 그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정치적 도덕주의라는 건 우리가 집단 활동인 정치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네. 이해돼요? 그럼 이제 정답이 뭐냐? 일단 41번 뭐가 들어야 돼? 아까 political moralism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공통의 목적을 찾는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뭐가 들어가고 moralistic approach 그 사람들의 접근 방식 뭐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뭐였지 아까? 특정 목적을 찾는다. 목표가 뭔지 찾는다. 그래서 정치 이상적 가치의 추구 아까 얘기했던 그게 우리의 공통의 목적. 오케이. 그러면 42번에 해당하는 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내용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는데 정답에 있는 것만 한번 싹 보면 보세요.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유토피아에 대해서 나와요. 이상적 우리 정치 체계 유토피아. 유토피아에 대해서 나와. 그 다음에 봐봐. 몇몇의 우리의 theorist 이론가들은 여긴데 유토피안 political thinking이니까 유토피아적 정치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사상을 어떻게 여기냐 promising 전도 유망한 그치? 전도 유망하게 생각한대 여긴데 왜? It has led 이건 이끌어왔어 in the past 과거에 이끌어왔어 뭐 하도록? justifications니까 이거는 정당화잖아 그지? 근데 뭐에 대한 정당화야? totalitarian 이게 전체주의의 이 중요한 단어지 violence 여기서 이 문제에서 폭력 그러면 전체주의의 폭력의 정당화로 이끌었어 그럼 쉽게 얘기해서 폭력으로 이끌었는데 폭력의 정당화를 이끌었어 내가 쟤를 때렸는데 내가 정당화 시켰어 난 죄가 없어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쵸? 그럼 좋게 생각했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지 프로미싱에 틀렸지 그럴 수가 없지 폭력을 정당화했는데 왜 프로미싱이야 안 좋다고 해야지 그럼 또 근거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나가 나와 여기 지금 포인트야 그러나가 나와 그렇다고 만약에 여기서 좋은 거라면 그러나 해놓고 뭐가 나와야 돼 나쁜 게 나와야 되지 그치 근데 봐봐 이제 유토피안 띵킹은 is part of process 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래 뭐의 과정이냐 striving 뭔가 노력 뭔가 노력하는 거 근데 뭐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 중 하나래 그럼 여기 우리의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 중 하나 그럼 얘는 플러스네 그러면 어떻게 플러스였다가 however 다음에 어떻게 또 다시 플러스야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체주의의 폭력의 정당화로 몇몇의
이론가들은 유토피아에 대한 정치적 시스템을 별로 안 좋게 봐. 그러나 여전히 더 좋은 세상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하는 절차 중에 한 부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맞겠지,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 잘못됐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여기까지 올해 6월 4일 날 치렀던 6월 모의평가의 시험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여러분 같이 봤습니다.